다음으로 사용자 정의 AOB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파 측면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알파 레이어가 왜 필요한가요? 기본 C 레이어에서 이 동선 기하학을 활성화했기 때문입니다. 배경 HD도 렌더링되므로 알파가 전체적으로 하얗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레이어를 보면 순수한 흰색입니다. 이 아래의 색상 보정 블루는 이 눈에서 오른쪽 클릭하여 컬러 크라이를 클릭하면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 웁이 순수한 흰색임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한 웁을 원한다면 우리는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먼저 Edit Properties 노드를 통해 모든 기하학과 모든 결합체에 대해 값이 1인 속성을 생성합니다. 그러면 이 노드를 놓고 Edit Properties를 클릭하면 창이 팝업됩니다. 그런 다음 왼쪽에서 Flow를 찾아서 이 Flow를 끌어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손을 떼고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름은 Mo How Alpha로 하고 프레바스 접두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접두사는 렌더러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Mo How 뒤에는 당신의 이름이 옵니다. 이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완료한 후에는 동의 버튼을 클릭하면 두 가지가 생성됩니다. 동의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생성한 후에는 값으로 1을 주고 이렇게 하면 모든 몇 개의 펜에 대해 1의 값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해체를 선택하려면 Primitive를 선택하고 드롭다운에서 All Geometry를 찾습니다. Geometry를 클릭하면 Boundable이라는 표현이 팝업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몇 개의 점에 이 값이 부여됩니다. 그렇다면 복사한 후에는 카르마 노드의 이 이미지 항목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미지 출력 AOB, 그 다음 에이스트라 란덤밭 항목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이름을 생성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레이어의 비밀입니다. 그 다음 그것의 유형은 순수한 부동 소수점 값이기 때문에 이미지는 단일 채널의 부동 소수점 형식으로 설정하고 데이터 유형은 부동 소수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데이터를 읽는 것인가요? 읽는 알파 데이터의 데이터 유형은 우리가 이 이름을 생성했기 때문입니다. 이 속성의 이름에서 접두사를 제거하고 여기에 입력해야 합니다. 그 프레밭 접두사를 제거하고 전미사를 클릭한 다음 이 프렘날의 유형은 부동 소수점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데이터 유형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미지 출력에서의 레이어 데이터 유형이 있습니다. 알파 레이어입니다. 우리는 효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웁을 찾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값이 1이고 큰 저항 값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저항 여성도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몇 가지 주요 레이어 가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후에 배경을 교체하거나 배경의 색상을 조정하고 싶습니다. 배경에 대해 따로 작업하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이 레이어가 따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먼저 뷰티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경 레이어가 없는 기하학만 있는 레이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표현식은 C 점 더하기 이고 그 유형은 LP입니다. 즉 조명 경로 표현식입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작성하면 배경이 포함되지 않은 GUD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마음대로 지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을 지을 수 있으며 색상 유형은 16비트 부동 소수점입니다. 우리는 감마 기본값을 볼 수 있습니다. 뷰티 몇 가지 색상 레이어는 6비트 부동 소수점입니다. 6비트면 충분하므로 H는 반 부동 소수점을 나타내며 6비트 부동 소수점의 의미입니다. H는 빨강, 초록, 파랑 채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것을 관찰합니다. 배경은 검은색이고 기하학은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면 후처리에서 이미 렌더링된 이 C 레이어, 즉 뷰티 레이어를 사용하여 빼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가한 이 단어를 빼면 배경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배경을 개별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할 점은 이 작성 방식으로 CPU로 렌더링하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을 사용하면 확실히 CPU가 맞습니다. XPU로 이렇게 작성하면 효과가 있어야 하며 이는 그것의 하나의 메커니즘이거나 버그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은 배경이 없는 뷰티입니다. 배경을 제거한 뷰티를 보고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아, 배경을 제거한 뷰티 안에도 사실 배경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런 굴절된 배경을 따로 추출하고 싶다면 또 다른 레이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유형은 LPE 조명 경로 표현식입니다. 이름을 단순히 굴절만 있는 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유형은 레이어 유형도 6비트 부동 소수점입니다. 데이터 유형은 모두 그렇습니다. 아, 완전한 부동 소수점 32비트 부동 소수점 RF입니다. 그러면 굴절을 통해 도달한 배경을 어떻게 작성할까요? 우리는 C를 작성합니다. C는 카메라입니다. 카메라가 광선을 발사하고 그 후 굴절이 발생하면 굴절은 T입니다. 처음 굴절할 때 7번째는 굴절입니다. 그럼 굴절을 만나고 나서요. 이 굴절은 한 번 또는 여러 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서 여러 번까지 발생한 후 조명에 닿게 되며 조명은 우리의 HDR입니다. 배경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명을 만나게 되고 전체 과정을 마친 것입니다. 그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것들은 보세요. 이것은 바닥이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카메라에서 발사한 광선입니다. 굴절, 레이어에 닿고 그 후 지나가서 조명에 닿습니다. 생긴 색상, 이 모든 것들은 굴절의 것입니다. 순수한 굴절입니다. 아, 이것은 이런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전에 이 레이어를 추출하여 겹쳐 놓을 수 있습니다. 배경 레이어를 개별적으로 추출하면 후 처리해서 합성할 수 있으며 배경을 모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계속해서 다음으로 보는 것은 반사 레이어입니다. 마차의 반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접 반사, 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 반사입니다. 이 기둥머리 용기 표면의 반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접 반사도 있습니다. 간접 반사는 다른 곳에서 반사된 후 다시 그것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물의 내부, 여기에 물도 약간의 반사가 있는 것 같지만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먼저 카메라에서 발사된 광선이 유리 용기에 닿은 다음 물 표면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면 반사는 먼저 유리 용기에 닿은 후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므로 한 번 굴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굴절, 내부의 반사를 추출해야 합니다. 즉, 반사입니다. 굴절 내부의 반사, 마찬가지로 16비트 부동 소수점입니다. 그리고요, 그것도 LP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작성 방법은 우선 카메라가 하나에 닿는 것입니다. 굴절이 발생하면 용기에 닿습니다. 기둥 모양의 용기나 이 박스 용기에 닿습니다. 그 후에는 적어도 그는 다시 굴절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면이 많으니까요. 이 별표는 제로 또는 니입니다. 다시 닿게 되고 굴절 또는 반사가 발생합니다. T 또는 R은 굴절 또는 반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사를 추출해야 하므로 적어도 굴절 후에는 최소한 한 번의 반사가 있습니다. 이 R은 반사를 나타냅니다. 더하기 기호는 최소한 한 번 또는 여러 번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반사가 끝난 후 아마도 어떤 유리 표면이나 수면을 통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별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빛에 닿게 되면 이렇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내부의 반사를 굴절해서 추출할 수 있습니다. 리프레쉬의 내부 반사를 살펴봅시다. 수면의 반사를 보고 또 이것도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기본 반사 레이어에서 보지 못한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디에 있나요? 실제로 아마 기본 제공되는 이 전송 설정 안에 있으며 여기에서 수면 반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반사가 모두 굴절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굴절을 거친 후에야 반사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따로 추출하고 싶다면 스스로 작성해야 합니다. 아, 이걸 보세요. 이것은 반사입니다. 이것은 용기 내부의 수면 반사이며 이 모든 것은 용기 내부의 기둥 용기 또는 이 상자 용기 내부의 방사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카르마에 기본 제공되는 볼륨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의 직접 및 간접 볼륨은 모두 빈 검은색입니다. 이제 몇 가지 조정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굴절 표면 뒤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노드를 선택하고 노드를 선택했으며 이것을 이미 활성화했습니다. 저는 이 값 항목에서 두 개의 체크박스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개요에서 이 파생 볼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LPE를 편집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요에서 이 직접 볼륨 디렉트 볼륨을 찾고 그 소스 이름, source name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CPL로 그것의 LPE, 즉 표현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Shift 플러스 되돌리기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편집할 수 있습니다. 면적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볼륨 다이렉트 볼륨이고 다른 하나는 간접 볼륨 인디렉트 볼륨입니다. 이 방법은 언원을 편집하는 방식으로 Shift 플러스 엔터를 누르면 이 노드가 자동으로 나타나고 자동으로 값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있는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 값은 T며 기본적으로 CBL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카메라가 볼륨에 닿고 다시 조명에 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는 카메라가 지면에 직접 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발사된 광선이 지구에 직접 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굴절에 닿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수정하면 됩니다. 즉 우리는 먼저 굴절에 닿아야 합니다. 태굴절이 일어나고 아마도 여러 번, 최소한 한 번은 굴절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저는 이 유리, 벽에 닿고 다시 수면에 닿고 그 다음에 이 돼지머리 용기에 닿고 마지막에야 그 볼륨에 닿게 됩니다. 즉 한 번 이상 여러 번 굴절한 후에야 이 볼륨에 닿게 되고 마지막에야 조명에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 볼륨입니다. 이제 그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효과를 보려면 표시되는 것을 주의하세요. 특정 노드까지의 효과를 보고 싶다면 그것을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개요에서 변화를 보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선택하면 개요에 변화가 생깁니다. 렌더링 결과를 보려면 표시해야 하며 여기서 직접 볼륨을 확인해 보세요. 빛에 직접 비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값이 있습니다. 이 볼륨에서 우리는 볼륨 제한을 설정했고 볼륨을 활성화했습니다. 그러면 빛이 서로 산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성 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굴절이 확실합니다. 한 번 이상 그리고 몇 킬로그램에 닿고 이 볼륨은 다른 것들에 의해 다시 조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점은 임의의 가능성이나 사건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확산 반사 또는 볼륨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볼륨만 있습니다. 오직 볼륨만이 볼륨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VR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즉 볼륨이 또 다른 볼륨을 비추고 볼륨 간에 서로 산란합니다. 결국에는 그것은 조명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조명에서 볼륨으로 비추고 볼륨이 다른 볼륨 요소를 밝히고 다시 다른 요소를 비추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이 굴절 표면을 통과하여 마지막에 카메라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인디아입니다.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전체 렌즈를 돋보이게 하는 가장 큰 요소는 바디 리미트에서 발생하는 산란 효과입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더 사실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 바닥 산란. 이것은 긴급한 레이어 수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발광 방법을 사용한다면 XPU 파워 프리뷰의 발광 볼륨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는 다른 AOB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전환해 보겠습니다. 이미 전환했으니 효과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카르마의 기본 굴절 레이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굴절 레이어는 모든 굴절 효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볼 수 있듯이 이 굴절 레이어를 통해 발광 효과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합성하기에 불편합니다. 만약 제가 이 발광을 따로 추출하고 싶다면 우리는 따로
조정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미 이전 영상에서 이 직접 및 간접 방출을 체크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간접 방출을 체크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간접 방출을 살펴보겠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네요. 물론 우리는 또한 뭔가 더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더 추가된 것 같고 굴절 레이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기대합니다. 굴절 레이어 자체에는 이 발광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추가 랜덤 요소를 더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발광이 없는 굴절을 나타내는 refer without가 있습니다. 나는 굴절층이 단순히 굴절만 있고 발광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쓰는지 볼까요? 먼저 카메라가 굴절을 생성하고 카메라가 이러한 굴절 표면에 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외됩니다. 제외된 O, 이것이 O이고 발광입니다. 흰색으로 빛나는 모든 이벤트, 이 사건은 빛 이외의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조명에 닿습니다. 우리는 그 효과를 봅니다. 맛이 좋고 이것이 순수한 굴절임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명에 닿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단지 발광만 촬영했기 때문에 내부에 수면 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사가 있고 배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L은 HDR 조명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2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발광으로 인한 반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반사된 발광 효과는 수면 반사에서의 발광체입니다. 그럼 어떻게 촬영하나요? 역시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그리고 이 점에 부딪히면 임의의 점, 임의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굴절일 수도 있고 반사일 수도 있습니다. 0에서 n번 발생하고 최소한 한 번의 반사가 있고 최소한 한 번의 반사가 발생한 후 다시 0에서 n번의 임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딪히는 것은 발광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은 발광에 의해 생성된 것입니다. 발광이 물 표면에 부딪히고 그 반사가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결국 카메라에 반사됩니다. 이것은 반사를 통해 우리가 보는 발광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발광은 반사를 통해 얻어진 것입니다. 이게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굴절을 통해 보이는 발광을 먼저 효과를 봅시다. 굴절층을 통해 이 용기의 굴절 또는 유리벽의 굴절을 통해 우리가 보는 발광을 유도합니다. 그러면 먼저 카메라가 있고 그 다음에 굴절에 닿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광체에 닿습니다. 간단하죠? 이 원리에 따라 여러분은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시도해보고 원하는 층을 분해해 볼 수 있습니다.